안녕하세요. 10월 3일 금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저랑 같이 하시는 행정법의 실력을 탄탄히 그 다음에 그 탄탄한 실력 위에 또 차곡차곡 행정법의 실력을 쌓아가셔야죠. 꾸준하셔야죠.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오늘 하시면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쉬시고요. 또 다음 주 넘어가서 또 쭉 가시는, 그래서 꾸준한 실력 향상의 1익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자, 그럼 오늘 10월 4일 금요일 행정법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절차법이에요. 행정절차법. 뭐 기본적으로 절차법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살펴보고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절차법. 자, 이게 일단 목차도 외우셔야죠. 목차. 이게 절차에 관한 규정이니까 이게 영미법에서 나왔고, 또 행정절차법은 주로 이제 사전 절차, 요거를 중점적으로. 그래서 사후적 구제 절차는 뭐 행정심판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고, 대부분 행정절차법, 자, 행정에 관한 절차를 관한 일반법입니다. 처분, 총칙.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자, 이렇게 됐고요. 신고. 요거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요거죠.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 그 다음에, 자, 확약. 요런 확약이 있죠. 요거 그다음에 위반 사실의 공표. 확약을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문서로서만 확약을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위반 사실 공표. 그 다음에 행정계획. 자,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행정지도. 자, 부칙, 이런 식으로 규정이 쭉 목차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대상인 거 아닌 거. 뭐 총칙에, 자, 요거 4조, 신의성실 신뢰보호. 5조, 그냥 투명성, 신의성실 신뢰보호. 아무런 말이 없어도 공정한 절차를, 자, 이거는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또, 자, 행정절차법은 행정에 관한 저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 3조 적용 대상이 아닌 거, 뭐 난민이라든지 또는 형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회, 이거 사법 절차 이런 데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자, 여기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 뭐 난민이야, 난민법이 따로 있지만 그냥 공정거래위원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적용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보셔야 돼요. 뭐 해양안전 이런 것들도 적용 안 돼요. 이런 적용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적용 안 되는데 갖고 맨 마지막에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을 때, 왜? 이게 공무원에 관한, 또 군인 징집, 소집에 관해 이런 데는 적용 안 하잖아요. 공무원, 자, 일반적으로 공불주의니까 우리 징계 절차에서는 적용 안 하지만, 자, 진급 대상자 명단, 자, 진급 절차 취소 사건에서는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판례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자, 이렇게 행정절차법 적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 관한 인사, 이걸 모두 다 인사에 관해서 모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만, 이렇게 징계 절차가 있을 때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좀 암기하셔야 돼요. 처분에 관한 절차, 침입적 처분에 관한 절차,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의견 수렴 절차로서 청문, 공청회, 그다음에 자, 청문 공청회도 없으면, 자, 이거 적어도 기회는 제공해야죠. 기회 제공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암기 좀 하시고요. 수익적 사업, 이거, 자, 처분 기준 설정 공표, 그다음에 문서로 할 거, 이유 제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 절차. 이거 공통 절차죠. 이거 앞뒤로 바뀌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공통 절차. 그다음에 수익적 관한 처분 신청, 그다음에 다수 행정청에 관련된 신청, 그다음에 여기도 처리 기간 설정 공표,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처리 기간 설정 19조, 20조, 24조, 23조, 21조, 22조, 그다음에 신청 17조, 18조. 이런 것들은 다 조문, 뭐 숫자까지는 안 해도 내용까지는 보셔야 돼요. 자, 요거 40조에 1, 2, 3, 뭐 이렇게 40조에 2, 3, 4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 40일, 20일 자치 입법 이렇게 된 거고, 행정 예고 20일, 긴급하면 10일, 긴급한 경우 이런 것들은 암기하시고, 행정 지도 48,
부터 51조까지. 여기 비례원칙 써 있죠. 그 다음에 비례원칙 써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은 행정지도에만 쓴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죠. 단순히 행정지도라는 것도 공표라는 방법. 행정지도 할 때 의견 수렴 절차, 의견자 제출 절차 있죠. 그러니까 의견 청취 절차 이런 것들은 있다. 의견 제출. 하지만 사전 통지는 없다.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다근다근 하시면서 행정절차법에 관한 일반적으로. 그래서 절차의 하자에 관한 규정. 절차는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나중에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이게 판례가 위법하게 되는데 주로 절차의 하자는 취소 사유로 갑니다.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치유 가능하다. 취소 사유일 때 치유 가능하죠. 대신 쟁송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치유라는 건 단순히 뭐예요? 알았다? 이것만 갖고 안 되죠.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말을 써야 된다는 것도 보시고요. 무효에는 치유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쟁송 이후에는 치유 대상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목차라도 되뇌이시고 자꾸 하셔야죠. 그래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옳지 않은 거 1번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도 사전통지, 의견청지, 이유제시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맞아.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처분은 반드시 국민에게만 나오지는 않아요.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거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은 지문이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옳은 지문이니까 여기다 대고 하면 되죠. 자 볼게요. 허가의 취소 처분이 그 근거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 당연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흥결을 하지 않은 그 처분 후에 적시되어도 이에 대해서 치유될 수 없다. 요거 판례 치유될 수 없다. 이게 이유제시 법령에 근거한 이유제시. 자, 이유제시는요, 내가 만약에 취소를 당했다. 그럼 그 취소를 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령만 제시하고 처분에 관한 이유 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분을 한 이후에 적시된다? 그런다 해서 그 하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무효 사유에 가까우니까 흠결의 하자를 치유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거부는 침익도 수익도 아니다. 4번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해서 문서 또는 말로 써? 안 돼요. 말로. 문서로만. 4번이 그냥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문제였는데 정답은. 5번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이라는 거죠.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 그 상대방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고시, 우리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은 상대방이 당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 또 보통 제3자도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제3자가 아니라 신청이 있었던 아니면 또한 직권으로 했던 절차에 참여한 제3자예요.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당사자라는 것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할 때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할 것은 아니다. 맞지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바르고 올바르고 똑바로 가시는 여러분들 행정법 정인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